5천에서 6천까지 가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네. 그런데 이틀 만에 네. 6천에서 5천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5,050 정도가 그 12개월 선행 PER 8배 수준이니까 더 빠지면은 퍼 8배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막 2,000선 바닥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5,000선을 지지라인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버텨야죠. 버티는데 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등할 때 주도주로 먼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못 올라올 거래요. 거기서 다시 옥석가락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소위 말해서 뭐 3만 원 이렇게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해요. 네. 특히 삼성전자닉스를 아마 가장 먼저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고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그 파운드리 모멘텀이 있어서 좀 재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하며 환호하던 그 다음날 중동에서 들려온 무력 충돌 소식에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 속에서 2차 전지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공급망과 원가 구조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도 크게 이제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멀미나는 것 같습니다. 아, 멀미가 난다. 네.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원들도 정말 멀미난다. 뭐 그런 정도로 좀 힘들었고, 그리고 뭐 증권사 뭐 MTS, HTS도 장중에 막 지연되고 막 접속 지연되고 막 그래서 네.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뭐 처음에는 좀 단기적 한 달 이내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겠냐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 하메네이 후계자로 그 옹건선영의 손자가 아니라 그 차남이 후계자가 됐거든요. 상당히 이제 그 혁명 수비대를 지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메네이보다 더 독하다 그런 어떤 그 시장의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혁명 수비대 특성상 약간 게릴라전 비슷하게 싸우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한 번에 제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유가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연준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여파가 좀 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런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그 원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유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증시가 뭘 하락을 물론 했지만 미국 증시 하락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좀 과하게 좀 더 많이 하락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 1월 23일에 네. 이제 코스닥 3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부에서 사실은 뭐 루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1월 23일부터 금융투자발 개인들 ETF 매수로 추정되는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금융투자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1월 23일부터 시장이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장중 코스닥이 1200도 찍었었습니다. 네. 사상 최근에 신고가도 나왔다가 막판에 급락하고 오늘도 추가 하락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잠깐 주춤하다가 계속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그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트리거가 나온 게 아닌가, 그 역효과가 나온 것 같고, 네. 그럼 코스피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양쪽 다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게 맞아요. 많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 설 연휴 이후에, 네.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참 좋았지만은 맞아요. 설 연휴 이후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그 친척끼리 만나니까 알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약간 거의 갭으로 막 떴잖아요. 막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네. 삼성이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일각에는 어떤 뭐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삼성이 하이닉스에 올인했다고 이런 얘기 들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 저도 뭐 계속 좋게 얘기하고, 워낙 좀 지금 밸류도 삼성하이닉스 뭐 퍼가 막 4배, 3배 이런 수준이에요. 삼성전자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뭐 4배 수준, 하이닉스 3배 수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막 들어오죠. 실적 좋고 업황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유 의존도 높은 국가들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고, 다시 그래서 최근에 미국장도 그 M7이 강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서 그런 게 좀 과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 이틀 만에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5천에서 6천까지 가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네. 그런데 이틀 만에 네. 6천에서 5천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5,050 정도가 그 12개월 선행 PER 8배 수준이니까 더 빠지면은 퍼 8배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천선은 지지라인으로 좀 봐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막 2,000선 바닥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5천선을 지지라인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천 밑으로 떨어지면은 과대낙폭.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네. 금융위원장이 시장 안전 프로그램 백조 네. 플러스 알파 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 기업들 대출 연장 1년 정도 연장해주는 흐름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대출 상환 때문에 주식 매도해서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1년 정도 완성돼서 주식 안 팔아도 되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런 것들 약간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00조 플러스 그 알파잖아요. 네, 네. 요 자금을 잘 보면은 일단 채권 및 단기 자금 시장 안정, 네. 요 자금이 37조 6천억. 그러니까 전체는 98조 5천억 정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37조 안에서 10조가 그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에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증권사 유동성 지원이 4조 그리고 기타 한 4조 6천억이 뭐 여러 보증 신용 보증 기금이라든가 보증 같은 게 들어가고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이 60조 9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 주식 매수가 없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매수가 없는데 이게 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냐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좀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게 쓸 돈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내용은 좀 바뀔 수 있는데 뭐 정책 기조가 무조건 다 살리기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지원이 덜 될 수도 있고 기업들이 괜찮으면 안 좋으면 더 추가할 수 있어서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는데 왜 이게 시장 안정 자금이나 했을 때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접 주식을 사주는 것보다 채권이라든가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채권이라는 게 단기 자금이 기업들한테는 혈관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돈인데 그거가 막혔을 경우에는 사실 피가 썩어 들어갈 수 이런 건데 이걸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피부에 어떤 영양크를 바르는 이런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 생명을 살리는 자금이 바로 이런 정책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금이 어떤 게 좋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흑자보도 이런 거 말할 수 있습니다. 흑자보도라든가 아니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라든가 뭐 어음 이런 것들도 돈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혔을 때 그걸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흑자보도 막을 수 있고 어떤 기업들의 그로 인한 이제 기업들의 어떤 패닉셀링도 주식의 패닉셀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채권 시장 얼어붙으면 이게 증시 더 파격이 크거든요. 네.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기업들이 연쇄부도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폭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이 채권을 갚지 못하면은 이 주식시장 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진 기업들, 금융기관들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 그런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도미노 현상도 차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금리 폭등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금리가 폭등하면 네. 금리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 안 좋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주식을 하지 않아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채권이 있으니까 네. 굳이 주식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 자금들이 이제 채권 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안전한 그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시장을 선호하는 수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더 주식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던 이 증시 안정 펀드, 증시 안정 프로그램, 뭐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게 이번에 과연 그 제대로 작동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내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귀국해서 임시 국무회의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어떤 시장에서 기대하는 증시 안정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 반등의 트리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명확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의 증가분의 98%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 두 기업이 주도준 거는 명확하고 그리고 자동차 기업인데 여전히 자동차 기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피지컬 AI 그런 AI 기업으로 로봇 기업으로 움직이는 게 현대차 사마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글로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얘기가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이제 연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6종목이었잖아요. 네. 사마현, 선액포, 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삼천당제약, 네. 그리고 이제 2차전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6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6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명확히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자금은 이제 이쪽으로 쓸 거고, 나머지는 그 삼천당제약은 코스닥 대장주이긴 한데, 네. 주도주로 되기는 어려운 게 삼천당제약만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 특성이 있어요. 음. 근데 삼천당제약은 저희도 이제 비중이 많은 실은 상태에서 오늘 이틀간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한 200%, 300% 정도 수익률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게 400%도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그 유럽 그 세마글루타이드 본격 계약 한 거 뭐 회사에서는 뭐 5조 3천억 규모라고 하는데 뭐 논란은 물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한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반납했습니다. 그걸 반납한 수준이고 시가총액 지금 뭐 4위, 5위 정도 수준인데 아마 4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가져가야죠. 가져가는데 주도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코스닥 대장주는 맞는데 그렇고 2차 전지 에코프로랑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만 원대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고 12만 원대에서는 좀 줄이자. 그리고 코스닥 1월 23일 이후부터는 가져가자라고 이제 그 코스닥이 가니까 가져가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일단 보유 정도로 봐야 되겠고 보유. 그리고 그 원래 우려했던 그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건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1단계 니켈 프로 1단계 사업에서 투자이익이 연평균 1,800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게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2,20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니켈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니켈 생산량을 이제 줄이면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투자이익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네. 일부 광산도 중단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니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이익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원인을 보니까 네.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선 배정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켈 생산이 줄어들더라도 그 물량을 우선 배정을 받으니까 받을 수 있는 물량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5년간 평균 영업이익 그 이익을 투자이익을 1,800억에서 2,200억으로 오히려 상향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는 뭐 보유로 해도 되는데 저점 되면 좀 올라왔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그 지난해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그 매수 의견 드렸던 게, 그러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랑 포스콜딩스로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네.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거에 대비해서 40%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30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가 계속 그냥 그 대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도 많이 오르고 에코프로도 좀 매수하기 그래서 포스콜딩스도 이제 살 때가 됐다라고 싶어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그 매수 물량 물렸어요. 40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틀간 급락해서 올해 상승률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린 상태인데 오늘 어떻게 포스콜딩스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님 보시기에 지금 양시장 우리가 크게 빠졌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보다 훨씬 더 우리 시장의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 원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다. 미가에 네. 왜냐면 유가 수입 그 비중 높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연간 한 10억 배럴 정도 그 수입을 해오는데 그 중에 한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서 온다고 하니까 요게 좀 큰 거고 중국도 50% 정도는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좀 덜한 거긴 하지만 중국이 못 버틸 거예요. 중국도 지금 비축량이 90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란산 원유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어서 중국도 좀 압력을 할 것 같고 지금 코스피가 이틀 만에 20% 빠진 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35% 빠졌고요. 네. 그리고 그 러우 전쟁에서 한 장기적으로 22% 정도 하락했으면 20% 정도 빠졌으면은 뭐 웬만한 악재 상당히 반영한 게 아닌가. 지금 악재는 반영이 네, 상당히 반영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5,052 퍼 8배예요. 그 12개월 선행 PER 8.05배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싸잖아요. 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장을 받쳐주는 지금 반대 매매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최소 다 2자리 이상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만 이제 패닉셀이 나왔는데 오늘 막판에 외국인 선물 1조 2천억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도 매도 강도가 약해졌어요. 사실은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다 밑에서 받쳐서 샀다가 반등 나오니까 딱 때리고 차익 단타 치고 또
나오고 오늘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거든요. 네. 8% 이상 하락돼. 그때 좀 더 눌렀어요. 더 빠졌어요. 빠졌다가 그 반대 매매 또 받아가지고 또 급한 듯이 또 때리고 이런 단타를 외국인들이 쳤습니다. 그게 이제 위로 쏘지 않고 밑에서 만든 거죠. 코스닥이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를 했는데 급락하는 이유도 위로 안 사고 밑에서 던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담보 비율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것들이 생기지만 그걸 다 이용해서 지금 철저하게 좀 단기 매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증시 안정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 적극 가동 이슈가 나오니까 선물 막 동시 효과 때 1조 2천억 사버리고 그리고 NXT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조금씩 좀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럼 이럴 때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실 텐데 네. 이렇게 하락장이 크게 나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현금 있으면 좀 내가 잘 버던 것들이 너무 많이 빠지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매수를 내가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현금을 주식을 딱 샀는데 삼각에서 빠져버리면 패닉 오거든요. 네. 한 번에 지르면 안 되는데 절대 분할 매수하고 현금 없으면 버텨야죠. 버티는데 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등할 때 주도주로 먼저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못 올라올 거래요. 거기서 다시 옥석가리기 해야 돼요. 옥석가리기 해야 된다. 다시 압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이것도 가고 저도 가니까 좀 펼쳤다가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 국면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반등장이 나올 때는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좀 아니다 싶은 종목은 반등이 좀 약하다 싶은 종목들은 오히려 그런 종목을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에 같이 압축을 이렇게 하는 종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소위 말해서 뭐 3만원 이렇게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주도 섹터이면 주도주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마 가장 먼저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고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그 파운드리 모멘텀이 있어서 좀 더 강할 좀 재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제시해드린 종목 위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굳이 다른 종목으로 옮길 이유가 없죠. 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 그리고 그 피지컬 AI 그 바이오에서는 당뇨 비만 치료제와 뭐 경구 인슐린까지 같이 아우르는 삼성전자 이사전지에서는 에코프로도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비중은 저는 이제 반도체랑 현대차, 삼성전자 이 세 가지가 주로 많고 이제 2차전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은 변화 이유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